제가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제일 좋다라고 넣어둔 쪽인데 초장기적으로 제일 좋게 봤던, 그리고 대선 이슈하고 상관없이 좋게 봤기 때문에 느린 템포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3분기 이익 모멘텀도 가장 좋아요. 이게 반도체가 3위 내역 1등이거든요 25년도 이익 모멘텀도 가장 좋습니다. 부장님, 그런데 지금 8월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하나 궁금한 게 8월에 그나마 시장에서 좀 강했던 종목군이라고 봤을 때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고배당, 조선 이런 큰 섹터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섹터군이 앞으로 9월 이후에도 강할까라는 좀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바이오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이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전에는 이제 돈을 못 벌었었고 미국 쪽에서는 수출이라든지 이런 걸 꿈도 못 꿨던 이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뭔가 금리 인하 부분도 있지만 그 질적으로 뭔가 퀄리티 자체가 좀 달라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형주 위주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이전에 제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에 수익률이 좋은 이제 탑 10을 놓고 봤을 때는 시가총액 1조 이상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제 하락률 탑 10을 보면 시가총액 2천억 미만인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국내 시장 그래 단타 쳐야 되고 바이오는 위험하니까 단타를 칠래라고 해서 그나마 당일날 좋아 보인, 당일날 가장 상승이 많아 보이는 막 1,000억짜리 몇백억짜리 이런 것만 계속 오가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네. 그것보다는 이제 질적인 성장에 맞춰가지고 약간은 중장기적인 플랜을 가지시고 1조 이상 되는 회사라든지, 이게 R&D 규모라든지 인력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염두에 하셔가지고 조금은 오래 보유하셔도 되신다. 종목군들이 확산되고 있어요. 바이오 쪽에서는. 기존에 뭐 한 5종목이 좋습니다. 알테올젠, 삼천당, 제약, 리가캠부터 해서 아시는 종목들 좋습니다 했다가 거기에 CDMO가 딱 붙어가지고 바이넥스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괜찮습니다 했다가 그 다음 꼭지가 SK바이오팜, 종근당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유한양행 요런 쪽도 이제 버무릴 수가 있는. 그런데 특히나 저희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볼 때 뭐 SK 바이오팜이라든지 이런 쪽은 미국 쪽에서 벌써 이제 4, 5년 출시를 진행한 다음에 매출 단위 분기에 한 1,000억을 돌파를 했었는데, 보통 이제 블록버스터다 이러면 한 3년 내 또는 5년이 지나고 나서 1조 매출을 터뜨리는 걸 이제 블록버스터라고 하는데, 한 27년도부터 해가지고는 블록버스터화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뇌전증 이제 치료제 에스코플인데, 요쪽은 뭔가 이제 발작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단일약만 투여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러 약을 혼합해가지고 써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얘네가 삐집고 들어갈 쪽이 있는 거죠, 이게. 그리고 뭐 약을 썼다가 이제 투여를 그만둬야 되겠다 하더라도 바로 빼는 게 아니라 서서히 이제 반감기를 가져가지고 서서히 용량을 줄여가지고 줄이기 때문에 한 번만 이제 들어가면 매출은 약간 보장이 되는 쪽인데, 넓어질 수 있는 쪽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초기 이제 패키지로 들어가는 단가 자체도 50% 이상 싸요. 경쟁사보다 한 57% 정도 싸고 나중에도 한 20% 정도 싸기 때문에 뭔가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림들이 있고, 뭐 나머지 회사들도 마찬가지죠, 대형사의 경우에. 그리고 지금 뭐 고배당, 조선 같은 경우에도 고배당은 일단은 4분기라든지 뭐 9월 당장에 밸류업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외국인이 국내를 바라보는 두 꼭지에 대해서 예전에 말씀드렸던,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걔네들이 매력도는 밸류업 쪽이 한 꼭지, 그 다음이 HBM 쪽이다. 이제 반도체 쪽 한 꼭지. 요런 쪽으로 두 쪽을 이제 놓고 국내의 투자 매력도를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도 최근에는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KTNG, 뭐 다른 기타 등등이 있겠지만 딱 이 종목이 다가 아니라 이게 확산되고 순환되는 모습들을 이쪽에서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9월 이후에도 괜찮은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제일 좋다라고 넣어둔 쪽인데, 단기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팔았거든요. 익절을 그 60% 정도 구간에서 팔았는데, 그게 나빠서 판 게 아니라 순환을 타야 되기 때문에 전량 팔았고, 그때 당시에 제 논리가 지금 슈퍼사이클 때에 해당되는 PBR이 2배 정도였는데 지금 2.3배 정도다. 그래서 이 성장의 기울기 자체가 앞으로 지속되겠지만 이게 조금은 이제
꺾일 시점에서 만약에 위에 익절하는 기준은 그 기술적 용어로 MDD 관리를 적당하게 해주고 밑으로 빠지는 리스크 관리는 이제 스탑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MDD 차원에서 다 이제 익절을 하고 없는 상황인데 얘를 초장기적으로 제일 좋게 봤던 그리고 대선 이슈하고 상관없이 좋게 봤기 때문에 조금 그 느린 템포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3분기 이익 모멘텀도 가장 좋아요. 이게 반도체가 3위 내역 1등이거든요. 그리고 내년도 25년도 이익 모멘텀도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당장에 9월에 좋다. 저는 당장에 8월 달에 수익의 기울기 자체가 조금 꺾일 것 같아가지고 쉬어갈 것 같아서 그걸 딴 쪽으로 찾는다라고 익절을 했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면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수익을 안 찾으셔도 되는 편안한 섹터로 보시면 되세요. 조선을 중장기로 제일 좋게 보시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뭐 수주 잔고라든지 그 잔고의 질도 그렇고 나중에 친환경선 쪽으로라든지 교체 작업이 일어날 때 가장 이제 경쟁력이 그 우위에 있는 그런데 미중 관계가 안 좋을 때 중국 쪽을 배제하고 나서 조선의 경쟁력이 있는 국가를 찾는다 하면 그냥 우리나라가 탑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트럼프가 되든 뭐 해리스가 되든 상관없이 영향을 안 받는 섹터라 가지고 좋게 봅니다. 확실히 저도 조선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가 있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PQC 관점에서 분명 P는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데 신조성과 우상향 오케이. 근데 이게 폭발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Q 증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조선업계가 Q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만한 상황인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꾸준한 우상향은 할 수는 있겠지만 중간중간 과도한 상승 이후로는 단기 부침은 있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뭐 이미 흑자 전환 이후로 이 그동안의 우상향을 이뤄왔던 피해 영향으로 이익률은 계속 개선이 될 테니 이거만큼 보장된 수익이 있을까? 맞아요. 생각은 하는데 다만 올라갈 때 따라잡는 거는 좀 무리인 것 같다. 이건 철저하게 이 뭐 장기 상승 추세선이 있다라고 하면 평균 회기를 무시 못 하거든요. 장기 투자에 있어가지고는. 그러면 너무 많이 이제 뜬 구간에 있어가지고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 약간은 또 익절을 해주는 측면이 있고 만약에 이게 추세를 깨고 내려갔다라고 해가지고 이거 끝났어가 아니라 그때는 아마 이게 장기 추세가 유지됐다가 확 떴을 때는 익절,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올라갈 때는 다시 압축이 되거든요, 종목이. 그렇기 때문에 전체 조선을 좋게 본다거나 한 5개를 좋게 봤었다가 나중에 이때 뭐 익절 하다가 다시 올라갈 때는 5종목이 아니라 2종목으로 압축한다거나 압축돼 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항상 매매할 때는 염두해 주셔야 되세요. 바이오가 제가 요 바로 전에 매매하면서 종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했듯이 뭔가 늘어나는 쪽에 이 구성되는 그 개수들이 있고 매매를 해야 되는 수라든지 이게 확산시켜야 되는 쪽이 있는가 하면 한번 장기적으로는 괜찮은데 이 장기 부침을 겪고 나서는 종목이 압축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선은 아직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되시고 반도체는 이미 진행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더 압축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고배당 쪽은 종목을 좀 넓게 봐도 될까요? 지금 뭐 연초부터 해가지고 은행 뭐 금융은 이미 많이 올라왔고 지속적으로 그냥 계속 갈 부분이고요. 메리츠 금융 지주로 보더라도 엄청 올라갔거든요. 그냥 거기에서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걸 살지 딴 쪽을 좀 찾아볼지 했을 때에 손익비가 딴 쪽이 괜찮게 개선이 된다. 첫 초입이 손익비가 괜찮기 때문에 다 달려들어 있고 이제 수급이 다 찬 상태에서는 이제 지속적으로는 들어올 수가 있는데 드라마틱하게 움직이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아까 조선처럼 추세를 깨고 출렁거릴 때 다시 평균 회기로 복귀할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을 때는 그 기존의 은행이라든지 이런 쪽을 그 들어갈 텐데 그런 모습이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안 보인다 그랬을 경우에 그거를 조금의 비중은 다 실을 수가 있어요. 저도
증권 같은 경우는 아직 은행 대비해가지고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증권도 괜찮고 뭐 보험도 그때그때 구간들이 나오니까 괜찮은데 다른 쪽을 찾아보자 해서 이제 한전이라든지 가스공사, 뭐 KTNG 이런 쪽이 나왔고 종목이 아직 저는 기술적으로도 유의미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손익비가 나와야 된다라는 측면이지만 나중에 종목마다 삼성 E&A도 그렇고 뭐 현대 GF홀딩스도 마찬가지고 이슈들 얘네들이 배당을 확대한데 뭐 이익이 잘 나고 있는데 PBR이 굉장히 낮은데 뭐 어떤 그 자사주 소각 이벤트가 있대 뭔가 구성은 해놓고 다 공부는 스터디는 해놓고 그 주가가 초기 변화를 두는 그 초입에 또 한 번 더 발을 담궈보는 그래서 종목도 늘어날 수가 있고 지속성도 상당할 수가 있는 그런데 장투 입장이 아니면 한 3달 이쪽을 다 잘 넣어놨는데 한 달 시장이 와장창 하니까 얘네들도 와장창 하더라 하면서 벌었던 것도 까먹고 벌 때는 드라마틱하게 못 벌고 한다고 해서 멘붕에 걸리시는 분도 계시고 아예 안 건드리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기 때문에 투자 비중이 중요해요. 뭐 20-30% 정도를 이쪽에 할애를 하는 거죠. 이게 여기로 100%다 은행이 하루에 6%가 떴대. 오늘은 전부 다 외국인이 KB 사고 있네 해가지고 그것만 몰빵 쳐서 들어가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제 요쪽 한 켠을 고배당이라든지 밸류업 쪽으로 두고 나머지는 또 순환 쪽으로다가 그때 거를 스터디 해가지고 시장 움직임에 맞춰가지고 투자를 해줘야 되는. 그래서 지금은 확실히 공부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차이 나고 시장 보는 사람하고 안 보는 사람하고 차이 확실히 나요. 확실히. 지금은 종목을 좀 압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결론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압축할 때 뭐 어떤 종목군 위주로 우리가 좀 압축해보는 게 좋은 건가요? 그냥 지금 원래 이제 한국조선이라든지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요 대형사들이 있고 아니면 피팅 밸브 쪽이 있고 딴 쪽으로 또 기자재 쪽이 따로 있는데 저는 항상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주축이 되는 대장부터 채워놓고 나머지를 소부장을 채워넣자라는 주의고 왜냐하면 이쪽이 국내 시장이 변동성이 큰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 네네. 변동성을 이기려면 그리고 또는 지수가 폭락이 나올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무조건 유동화 시키기 좋은 거. 그러면 유동화를 어디에 시키기 좋으냐? 결국은 대형 쪽 또는 대형주만큼 거래 대금이 실리는 쪽 그런 쪽 위주로 채워 넣으셔야 되세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원래 들고 있던 거는 한국조선해양이랑 현대중공업 쪽으로 많이 들고 있었고 그쪽 다음에 이제 삼성중공업을 안 봤었는데 어느 순간 삼성중공업에 뭔가 손익이 더 개선되는 시점도 나오더라고요. 뭐 그런데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네, 그게 뭔가 줄여질 때 뭐 지금은 이제 8월 시장 마무리 9월 전략이지만 그게 압축되고 뭔가 제대로 흐름이 나올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